궁금TV가 보기에 주한미군은 계륵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현명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게 계륵이죠. 오늘은 억제력의 끝판왕이라는 해구산과 계륵만도 못한 주한미군에 대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핵을 개발하려 하자 미국이 만류했습니다. 미국에 핵이 있는데 뭐하러 만드냐는 것이었죠. 이때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프랑스에 핵을 쏘면 미국이 그 나라에 핵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답은 대답하기 곤란하다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대화 같지만 사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과 같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의 위력을 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당연히 유럽 승전국인 자신들에게 핵개발 기술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의 정치적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이 핵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류 강대국 따위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미군 기지에 핵무기를 주둔시킵니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강요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미군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강요가 있는 자리에선 답하기 곤란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강요들을 물리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시오. 미군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알려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프랑스 영토에 그 위험한 핵무기가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제어하지 못하는 너무나 위험한 힘이 프랑스 안에서 외세가 가진 것이죠. 드골 대통령이 이끈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미국이 기술을 줘가며 핵을 개발하게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입니다. 그럼 해구산에 대해 환상을 깨야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을 사용해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든 것이니 거품은 물지 마십시오. 중국은 핵 보유국이며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1000단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ICBM 보유국이며 달 후면에 탐사 위성을 최초로 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중국 핵이 떨어지면 미국이 중국의 핵을 발사할까요? 미국이 중국에 핵을 발사하면 최소 20초 이내에 탐지되어 중국도 미국의 핵을 발사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핵을 가진 나라가 한국에 핵을 발사하면 미국이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라에 핵을 발사할까요? 한 가지 전제를 더 달아볼까요? 한국을 공격하는 그 핵무기 보유국이 미국에 미리 공격 사실을 알리고 주한미군 주둔지를 피해 핵 공격을 할 것이며 미국과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격한 핵 보유국을 응징해 줄까요? 알 수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 핵 우산을 믿는 분으로선 목구멍에서 아니라고 답이 차올라도 말하기 어렵고 응징해 줄 거라고 말하는 분도 가슴 깊이 무한대로 답답함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미국이라면 저는 핵을 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핵 떨어진 한국은 사람이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땅이 될 테고 설사 산다 해도 예전과 같은 상태가 이미 아닌 나라입니다. 가치가 상실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위해 미국이 목숨을 건다? 그리 생각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핵 억제력이라고 합니다. 이 억제력은 실제 발사되기 전까지 유효한 억제력입니다. 만약에 하는 가정하에 존재하는 억제력입니다. 그럴 리 없지만 만약 상식을 깨고 미국이 공격해버리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재래식 공격을 하지 핵을 쏘진 않겠죠.
그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외국 회사들 다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 바로 망하고 미국이 무역으로 무차별 보복을 해와 어차피 한국은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북한에 적화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중국 침략으로 적화될 거라 하더군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영상도 제법 만들었는데 정신 차리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반론할 가치도 없는 의견들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는 중국과 일본 미국연합군과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중국이 볼 때 한국은 공격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놔두어도 위협이 안 되는 나라일까요? 미국이 3자일 때 분명 주한미군은 중국 공격으로부터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사자가 될 때 한국은 3자인데 3자가 아닌 위치가 됩니다. 3자가 되고 싶어도 중국이 이를 믿어줄 리도 없고 미국이 3자라고 보증을 세울 이유가 없죠. 한국이 참전해야 미국이 유리해질 테니까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볼까요? 한국 정부가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알린다고 주한미군이 70년 전부터 오로지 북한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전작권이 주한미군에 있는데 말이죠. 미국이 단번에 북한 수뇌부와 주력부대를 대부분 괴멸시키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하죠. 단시간에 대부분 괴멸할 방법은 핵 외엔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고작 북한 잡자고 핵을 사용하진 않겠죠. 베트남, 이라크, 이란, 시리아, 탈레반, IS와의 전쟁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미국으로 날릴 가능성이 있는 ICBM 발사대 타격 정도와 수뇌부가 있음직한 두어 곳을 타격하겠죠. 그 대가로 한민족은 전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주한미군이 없다면 어떨까요? 미국도 한국군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일본, 괌, 사이판,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염려해 북한을 공격하기 무척 어렵게 되고 군사력은 한국이 우위에 있으니 북한이 내려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작게 되죠. 주한미군은 북한 침략을 억제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북미 간 군사충돌 시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참 머리 아픈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 시 중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볼 만큼 무장을 갖추면 그것이 억제력입니다. 이길 만큼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전력이 한국의 전력입니다. 앞으로 더 강해질 게 뻔하죠. 지금 추진되는 국방 정책을 보면 말이죠. 일본도 중국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이미 억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에서 벗어나도 괜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압박을 해오면 주눅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전작권 주고 거액의 방위비 주면서 목을 맬 이유가 사실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 미국도 감축하든 철수하든 방세를 내든 정책적 판단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